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수할 종목들 한 번씩 보자고요. 자, 8월 둘째 주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6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일본의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종목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재용 회장과 독일의 슐츠 총리가 회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전장 쪽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해서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빨간색이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먼저 튀어 올라간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나누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수의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고점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투매도 나오고 급락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와도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가다가 쉬기는 하지만 저점 깹니까? 안 깨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터닝을 해서 올라가서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지만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조정들은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일 날에는요. 이재용 회장과 독일의 슐츠 총리가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할 거냐 하면 전장사업 쪽을 논의를 할 것 같아요. 독일은 지금 자동차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동차 강국은 내연차에서만 자동차 강국이었고요. 전기차 시대에 들어오면서 독일 브랜드 회사들의 자동차들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내연기관 차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에 전기차를 갖다 때려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배터리 무게 때문에 자동차 무게가 너무 무거워진다라는 단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최적화시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꾸 전기차에다가 전장 부품들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 전장 관련주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 쪽에서도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전망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연평균 4%에서 7%, 8%의 성장들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꾸준하게 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독일이 물론 중국과 친하게는 지내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OLED와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LCD 쪽은 사실은 뭐 자동차와 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주차를 해 놓는 그런 제품에는 LCD가 사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OLED로 가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중국은 OLED 관련해서 우리나라만큼 따라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이번에는 전장 관련주들 토비스라든지 팅크웨어, 유니퀘스트, 테크윅, 해성DS는 뭐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따라서 미리 상승은 했지만요, 이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니퀘스트도 드림텍과의 이슈 때문에 일부 오르긴 했지만 다른 반도체 업체들 비해서, 또 자동차 업체들 비해서 상승폭들이 미진한 상태예요. 제가 이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이따 맥점 잡아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MSCI 분기 리뷰, 정기 변경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리뷰를 하고요. 여기에서 종목들 편출입이 되면은 31일날 기점으로 해서 종목 편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PPI가 발표가 되는데, PPI는 CPI의 선행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SK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데 10종목 정도 나와요. 이 10종목 나오는 것은 상위 10종목이에요. 비중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30% 가깝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6%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현대모터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 MSCI 코리아에는 총 102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요, 비중이 0.000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100개 넘는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에코프로가 8월달 MSCI 정기 변경해서 지수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월달에 나왔던 분석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증권이 8월달에 발표되는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 정규 리뷰에서 에코프로 편입이 확실시 된다라고 21일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확실시 하냐면 8월 11일날 이때 이제 주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하순경에 평가를 해서 이미 후보 종목들을 만들어 놓고요, 발표를 이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8월 MSCI 한국지수 종목 편출입에 쓰이는 주가 기준일은 언제다? 7월의 마지막 10영업일 구간, 여기에서 하루를 딱 집어가지고 MSCI에서 지수 편출입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보니까 에코프로도 거의 확실시 되고요, 하나오션도 확실시 됩니다. JYP 엔터도 확실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종목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한미반도체는 약간 아리까리해요. 왜냐하면 지난 7월 19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금양이 있는데 금양은 확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극단적인 가격 상승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 이게 뭐냐면 MSCI 종목 편출입 직전에 주가가 과도하게 튀어버리면 이거는 이상한 주가 흐름이다, 그래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은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시가총액이 요즘에 급락을 통해서 많이 내려온 CJ라든지 이마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편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노션과 카카오게임즈도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종 ETF들이 뭘 추종하냐면 MSCI 코리아 지수와 같은 이런 인덱스를 참고로 해가지고 ETF를 꾸린다고요. 그래서 ETF에서는 만약에 이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 ETF에서 매수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비중이 낮아지고 편출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ETF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CJ나 이마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페노션, 카카오게임즈는 만약에 편출이 결정된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편입이 확정된 에코프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15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었었는데 이게 60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매도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지만 외국인들 쪽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공매도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에코프로는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다, 아니면 신규 매수한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장 종목들 차트 살펴보기 앞서서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여러분들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각종 시황이나 자료들, 또 종목들을 여기에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가 무료고요.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들 상당한 급등들 나옵니다. 조선내화, 그리고 뭐 대원강어, 큐렉소,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요 단타 종목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HBM 관련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설치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 올려놨습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차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어떤 겁니까? 초전도체 관련 섹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초전도체 관련 테마는 메가 테마는 맞지만 이게 만약에 이슈 하나 나오면 전부 다 급락할 수 있어서 이거는 연습용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물량 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신성 델타테크부터 시작해서 서남은 뭐 금요일날 거래 정지에 들어갔지만 파워 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모비스라든지 원익 PN이 전부 다 장 초반에 하한가 갖다 붙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추격 매수에서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50%도 됐다고요.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였습니다. 토비스는 산업용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들 요 패널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요 끝나고 나서요. 이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를 처음으로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전고점 때까지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했던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모두 수익권이고요. 손절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근차근하게 눌림목 공략 단기 이평선들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주봉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이거 10주선에서 바로 반등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급등주 파동의 생애 주기에서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서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종목들은 어디에서 10주선에서 걸리는 5번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토비스는 단기 이평선 공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요. 팅크웨어는 자 보세요. 이전에 저항권에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도 갖다 붙이는데 여기 저항에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 박스권 상단에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어요. 뭐 거래량이 뭐 압도적으로 터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팅크웨어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이거 단타치고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붕괴를 시키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바닥 잡아놨고요. 파동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되게 의미 있는 파동들이 나왔죠. 자, 볼린저 밴드 이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한번 잡고요. 두 번 잡고요. 세 번 잡아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상승 추세 하나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퀘스트 볼게요. 유니퀘스트는 자 고점에 머물러 있는데 요거는 뭐만 보신다? 요 박스권 하단 여기만 보신다. 여기를 이탈하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손절 여기 잡고요. 요거 수렴했다가 위로 터지는 거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차트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윙. 테크윙은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갔는데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거 주봉 보면요. 주봉에서 이제서야 20주선을 돌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해성 DS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고점대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놔두고 보유자 영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들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도움을 꼭 받으시라.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